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 우리 그 8장 경영 성과 분석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을 보시면, 보기 1번 보시면, 세우순 영업이익은 기업의 재무활동에 영향이 포함되지 않은 이익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우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 곱하기 세후를 이렇게 빼준 겁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세금이라고 한다면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준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그 세율을 곱한 요만큼이 바로 세금이겠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 상에서의 어떤 세금이라고 한다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즉 세우순 영업이익에서 말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법인세하고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자 비용, 뭐 이자 비용이든 아니면은 뭐 배당으로 나갔던 뭐 비용이든 간에 재무활동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세우순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니까 영업이익은 재무활동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보기 1번은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무활동 영향이 포함되지 않는 이익입니다. 자, 보기 2번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으로부터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예, 좀 이제 틀린 말이죠. 이게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세우순 영업이익은 바로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 곱하기 세율을 해가지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기 2번을 보게 되면은 그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 법인세 비용은 바로 이제 요 부분인데 이거는 이자 비용을 갖다가 감안한 그런 그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세율을 곱한 거기 때문에 세우순 영업이익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1번에 그 보기 2번이 이제 그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에는 매출원가, 판매 및 관리비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 보기 3번 보시면 매출 원가라든가 판관비 등은 영업활동 등으로 이제 빼주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재무활동 비용은 이제 빼주지 않는 거죠. 지금 보는 보기 3번의 매출원가, 판매 및 관리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나타난 비용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빼주겠지만 재무활동 비용은 빼주지는 않습니다. 3번도 이제 맞게 설명하는 거고요. 4번 영업이익에는 배당금 수익이 제외된다 라고 했는데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예,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빼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ROIC를 산출하는 공식은 그랬는데 이 ROIC라고 하는 것은요. ROI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 영업 투하 자본, 영업에 내가 투자한 그 영업 투하 자본 분의 세후순 영업이익입니다. 세후순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ROIC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앞글자를 딴 거죠. 예, 그래서 수익은 수익인데 어떤 수익이냐면, 예, 투자된 수익, 어디에? 자본에. 그래서 자본에 투자된 그런 어떤 수익률이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ROIC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공식을 보니까 내가 그 영업과 관련돼서 투자한 자본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수익을 올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투자한 것을 갖다가 영업 투하 자본으로 봤고 내가 올린 수익은 뭘로 봤느냐? 세후순 영업이익으로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영업활동이 가치를 창출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경영 성과의 지표는 그랬는데,
자, 여기 이제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영업활동, 이제 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EVA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EVA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제 뒤에 이제 문제가 또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EVA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과된 가치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개념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10원의 어떤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내가 들어간 비용이 만약에 7원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3원이라는 그런 어떤 가치가 발생했고 이 가치만큼 우리 기업의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내가 번 것에서 내가 쓴 것을 빼준 건데 그 번 것을 어떤 걸로 정의하느냐 쓴 것을 어떤 걸로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용어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제적 부가치라고 하는 EVA는요, 그 특징이 바로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어떤 가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재무 활동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발생하고 뭐를 갖다 빼주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죠. 뭐를 또 빼주면 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건 바로 영업과 관련된 활동이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재무와 관련된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을 다 고려한 거죠. 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는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것만 그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경영 성과 지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주주의 입장에서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RI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RI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갖다 초과이익이라고 합니다. 초과이익. 이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초과이익이든 경제적 부가가치든 뭐 그 개념은 결국 내가 번 것에서 쓴 것을 빼주는 겁니다. 번 수익에서 내가 쓴 비용을 빼주는 개념인데, 이 초과이익은 뭐냐면요, 기업이 획득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 이익에서 어떤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어떤 비용을 빼준 거냐면요, 주주가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출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가 출자한 그 자본이 있을 건데 이 자본의 어떤 사용 대가를 갖다가 빼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은요, 기업이 획득한 이익은 따지고 보면 뭐겠습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 예. 순이익이고, 주주가 출자한 자본에 대한 사용 대가? 주주가 출자한 것을 우리는 자기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 비용 금액을 빼준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갖다가 좀 다시 쓰게 된다면 순이익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자기 자본을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자기 자본 한번 써보세요. 예.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본 약분되면 똑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예. 빼기 자기 자본 비용 금액입니다. 금액이니까 이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죠. 여기다가 이제 실제 자기 자본을 갖다가 곱해주면 자기 자본 비용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쓰고 보니까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은 뭐죠? RO입니다. ROE. 예. 그래서 그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ROE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렇게 보니까는 자기 자본과 자기 자본이 공통인수고 ROE에서 자기 자본 비용 해주고 자기 자본은 공통인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자본 비용.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이제 초과 이익이라서 가만히 보니까는 ROE하고 자기 자본 비용이 있는데 만약에 ROE가 자기 자본 비용, 예, 자기 자본 비용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초과 이익을 발생시킨 거고 그렇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만약에 ROE보다 자기 자본 비용이 크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은 초과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손실이 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주의 입장에서 예, 여기 보시면 주주가 출자한 자기 자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는가 요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이 5번을 보니까 두퐁 시스템에 의해서 ROE를 분해한 재무 비율과 관계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 ROE를 갖다 우리가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뭐 방금 전에 ROE는 뭐였습니까? 예, 자기 자본 분해 순이익이었죠. 요걸 갖다가 분해하세요. 예, 순이익.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또 이게 쪼개요. 쪼간 다음에 여기다 좀 뭘 쓰면 됩니다. 뭘 쓸까요? 뭐 매출액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매출액 썼으니까 여기다 매출을 써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는 뭐 쓸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총 자산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도 총 자산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예, 구분이라기보다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ROE를 이렇게 분해했는데 여러분 매출액 분해 순이익은 뭡니까? 매출액 분해 순이익은 매출액 순이익률이다.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총자산 분해 매출액. 총자산 분해 매출액은 뭐죠? 요거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총자산 회전율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창출했느냐? 바로 이제 활동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앞에 그 재무 비율 할 때 그 2장인가 거기서 뭐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기 자본 비율의 역수인데 결국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결국은 총 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 레버리지 즉 자본 구조라고 자본 구조와 관련된 그런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5번 같은 경우 ROE를 분해했더니 뭐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재무 비율은 뭐냐? 수익성도 들어가 있고 활동성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무 구조도 들어가 있죠. 재무 구조가 바로 자본 구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가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을 보시게 되면 기업 A의 ROE는 10%뭐 해가지고 쭉 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뭐 그 비교를 했는데 뭐 옳은 비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A라는 기업의 ROA가 있네요. A라는 기업의 ROA가 뭐 10%라고 합니다. 근데 ROA는 어떻게 쓰죠? ROA는 총 자산분의 순이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해를 갖다가 하려면 이렇게 일단 찢어 놓고 그 다음에 적당한 것을 쓰시면 됩니다. 매출액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10%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분의 매출액은 뭐죠? 예,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10%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고요.
근데 거기 문제 보니까 기업 A의 매출액 순이익률 10%라고 나와 있네요. 매출액 순이익률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10%라는 뜻이네요. 그럼 총자산 회전율은 얼마겠어요? 총자산 회전율이 1이겠죠. 뭐. 그러니까 10%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A의 총자산 회전율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의 총자산 회전율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매출액 순이익률, A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10%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RO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ROA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게 되면, ROA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B의 ROA가 12%라고 합니다. 12%. 예. 자, 그런 다음에, B의 총자산 회전율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는 B의 총자산 회전율은 2라고 나와 있네요. 예. 문제에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출액 순이익률은 얼마겠습니까? 6%겠죠, 그러면. 예. 자, 그래서, B의 매출액 수익률은 6%고요. B의 총자산 회전율은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A가 크네요. A는 10%, B는 6%. 그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도, 총자산 회전율은 B가 크죠.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부터는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또 하도록 할게요. 네.